안녕하십니까. 화상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의 길, 쪽박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투자자의 참과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왜 투자를 할까요? 자본주의 시대, 특히 저금리 시대에 돈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투자를 하지 않나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투자란 무엇일까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헝가리 출신의 독일 증권가의 전설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투자의 대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투자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해서 자금을 투자해 부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란 영어로 말하면 인베스트먼트죠. 투자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해서 자금을 투자해 부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투자자란 부와 파산의 경계선에 서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해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부와 파산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는 잘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잘못해서 실패하면은 파산에서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항상 부와 파산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투자자에 있어서 창과 방패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내 몸을 지킬 방패도 있어야 되고 또 적을 공격할 창도 있어야 되겠죠. 투자자에 있어서 창과 방패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왜 아는 게 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즉 정보가 힘이지 않습니까? 그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첫째는 신문을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신문을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에 관한 건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TV나 이 라디오나 이런 거 들어갖고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신문을 현명하게 읽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는 경제면을 잘 보면서 각종 산업별 동향이라든지 각종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그 변화 흐름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움직임 이런 거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사를 재해석하고 그 기사 간의 상호 연관 관계라든지 파급 효과를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미세먼지가 다시 왔죠. 미세먼지가 많다는 뉴스가 나오면 미세먼지가 나오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마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 다음에 들고 날 때마다 손을 씻으려고 손세정제 이런 걸 많이 찾겠죠. 그러면 마스크나 손세정제의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찾아보고 그런 기업이 있고 그런 물건이 잘 팔리면은 그 기업의 영업 상태가 좋아지고 매출이 늘고 또 이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만드는 기업을 찾아보고 그 기업들의 재무 상태라든지 또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잘 조사, 재무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은 투자를 하는 것. 그런 게 바로 기사를 재해석하고 그 파급 효과를 심사숙고해서 투자에 응용하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사 자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반대로도 생각해보고 또 역발상도 해보고 또 그 기사가 미래에 미칠 영향도 파악해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투자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1989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관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서방 국가에 채권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은 소련이 유럽이나 미국하고 거래를 틀려면은 과거 제정 러시아 때 발행했던 그 국채, 채권을 상환하지, 어떤 식으로든 상환하지 않으면은 유럽 국가가 소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근데 생각을 미치고 1820년경에 제정 러시아가 발행했던 국채를 희직이나 마찬가지죠. 제정 러시아 때 발행한 국채니까 그거를 명목가치 약 500프랑 하는 거를 1%밖에 안 되는 거의 종이값에 샀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소련과 미국, 유럽 국가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140배의 수익을 실현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사 하나를 소홀히 보지 않고 그 기사가 미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그런 생각을 투자에 반영해서 대박을 터뜨린 경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문을 볼 때 경제면을 특히 주시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재해석하고 그 기사가 미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사숙고하고 또 뒤집어도 생각해보고 그러는 습관을 가진 것, 그게 바로 투자에 있어서 정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기본 힘, 즉 투자자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 아니면 주변의 후배나 아이들한테 경제신문을 읽지 않으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투자자가 갖춰야 될 방패는 투자자에게 꼭 유용한 필독서를 읽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유가 되면 자녀들한테도 꼭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독일의 투자 대가로서 크기까지 성공과 실패담을 잘 기술해 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품 시장에 투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짐 로저스의 상품 시장에 투자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상품 시장은 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아니면 곡물, 은, 구리 이런 그 상품에 대한 투자인데 이런 상품이 투자에 미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고 상품 시장도 알고 흐름도 알고 주식시장의 흐름도 알아야 양눈으로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상품 시장 같은 이런 변동성 또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상품에는 아마추어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고수분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왕개미들이죠.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번 직업적인 왕개미 12명의 그 투자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잘 엮어져 있는 책이라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기본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 파악에 유용한 책자를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자인데 최윤식 씨가 지은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자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98년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그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시장에 미친 그 영향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다가올 미래의 위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 그 예측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갖고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이것은 바로 약세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투자자의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대박 투자와 쪽박 투자의 갈림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관이 중요합니다. 대박을 내는 투자자는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의 투자 철학이, 확고한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쪽박 투자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부하내동식 투자를 합니다. 즉 친구 따라 강남가기죠. 남이 가면은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엇박자를 내기가 십상이죠.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은 오르고 하는 이런 엇박자 투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투자관,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투자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얘기한 그러한 투자의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 재원을 자기 돈으로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윳돈을 갖고 해야지 남의 돈을 갖고 하면은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투자란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하죠.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 돈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내가 아는 기업만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만 투자해야 됩니다. 모르는 기업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내 뜻대로 투자할 수가 있죠. 모르는 기업에는 남의 뜻에 따라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약 4% 내지 5%밖에 안 된다랍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은 100명 투자자 100명 중에 4명 내지 5명만 돈을 벌고 나머지 95명 내지 96명은 돈을 잃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는 기업만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서 투자하는 것은 마치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정글 속에 눈먼 사슴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동물의 세계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눈먼 사슴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아시죠? 부상을 당했거나 눈먼 사슴은 하루도 못 가서 수많은 적들, 하이에나나 사자나 이런 수많은 포식동물들한테 금방 잡아먹히죠.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현금 30%, 주식 70% 이렇게 운영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70%의 주식을 잃더라도 설령 최악의 경우 70%의 주식을 잃는 한이 있어도 30%의 현금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버팀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쪽박 차는 사람도 100%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오르면 더 오르지 않을까 조바심 내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절망하고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0%는 현금을 가져라. 70%만 투자하고 투자하라.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투자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많은 종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10종목 이내로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몰빵 투자,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하면은 먹으면 큰 수익을 내겠지만 잃으면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 10종목 이내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번 투자관,
내 투자 철학을 갖추고 투자해라. 2번 투자재원, 남의 돈 하지 말고 내 돈으로 하라. 3번째 아는 기업에만 투자하라. 4번째 30% 현금의 30 자회원의 30%는 항상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5번째 분산 투자하라. 이 5가지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됩니다. 투자는 운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100번 운전 잘하다가 한 번 운전 사고 크게 내면은 생명을 잃죠. 투자자도 100번 먹다가 99번 맞고 한 번 잃으면은 그 한 방에 완전히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운전과 같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솝우화의 건방진 수탉 이야기가 있죠. 수탉이 어느 날 수탉 2마리가 건초더미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닭들은 병아리나 암탉들은 다 구경하고 있죠. 근데 한 수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서 꼭기요 하고 울면서 얘들아 여봐라 앞으로 내가 대장이다. 모두 내 말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껏 교만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씩 날라와서 그 건방진 수탉을 탁 채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승리했어도 투자에서 몇 번 이겼어도 겸손함을 잃고 교만해지면 바로 그 건방진 수탉처럼 목숨을 잃고 아니면 모든 돈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얘기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는 순간 중앙선을 벗어나서 역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끝으로 마음에 새기는 명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 시에서 이 격언에서 하늘을 재물에 쌓는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톨스토이는 내 마음속에 사랑을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속에 키운 사랑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우리 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